자, 국민의힘이 이 7월 전당대회 실시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면서 최대 변수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에 지금 관심이 쏠립니다. 3일 연속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면서 출마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 제84조 논쟁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이화영 전 지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에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죠. 그러나 당 대표가 되더라도 무한 거부권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거머쥔 민주당은 당장 6월 임시국회 안에 각종 특검법 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입법 강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포결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 수장으로 무작정 반대만 하기에는 발목 잡는 여당이라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야당 주장을 수용할 경우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당이 계속해서 또 반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딜레마가 예견이 됩니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나오긴 나올까요? 뭐 기자들은 대체로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 일단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들 깃발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깃발을 들고 나올 거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극윤이냐.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최근 행보 보면 이조 심판론 다시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학자 제가 몇 번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소추권 때문에 그 소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거기에 이재명 빼고 윤석열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상 윤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니냐면 이제 우스개도 얘기를 하던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7월 25일 날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물론 관계는 매우 나쁘고 밥 한 끼 먹기 싫은 사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검찰 안에 있는데 과연 뭐 반윤의 깃발을 들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겠냐.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끝나서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나올 때 그 스탠스가 어떤 것인지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면 이틀 만에 본회의랑 동시에 법사위를 열면 이틀 안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아니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네. 법사위 열어서 최근 네. 특검법 통과시킨다는 거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확인이 안 자,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혹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되는 시점이 이제 7월 23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재표결이. 이게 첫 번째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 역시 천재입니다. 참 헌법 84조 있죠. 이게 근데 머리가 좋다고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84조를 보세요. 요게요. 언뜻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전략이 우리는 무죄를 못 받으니까 3년간 재판 질질질 끌다가 대통령만 되면 재판이 중단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요 전략이거든요. 그걸 미리 그런데 선수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당신에게 재판 3년 끌어도 대통령 돼도 재직 전에 소추한 거는 재판이 계속되고 그때 당신이 유죄가 나오면 어차피 이게 당선 무효야. 이걸 경고하잖아요. 요즘에서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원래 뜻인데 요걸 뒤집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 빼고는 소추 못해. 이걸 강조하면 야, 너 최상병 특검 아무리 해가 뭐 윤 대통령이 뭐 경로하고 어쩌고 저쩌고 개입한 게 직권남용해도 대통령일 때 소추 못해.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이걸 윤 대통령이 엄청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친윤 쪽으로 온 거네요?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게 두 분 다 불가근 불가버려요. 사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회복이 어렵다는 걸 서로가 알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사적으로 내가 옛날처럼 이게 그냥 형 동생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한 위원장도 공적인 관계에서는 대등하게 협조적으로 만나겠다 이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다 풀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표가 되면 이제는 대통령실에도 용납하는 거죠. 그러나 공적인 관계로서 대등하게 협조할 거 협조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친윤 반윤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이게 대등하게 대표 대 대통령으로서 협조 관계로 간다.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한 위원장이 대표 되더라도 당연히 똘똘 뭉쳐 108명 아니에요. 그게 이탈자 몇 명도 오겠어요. 안 놉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돌파합니다. 네. 이제 헌법 제 84조 논쟁을 서 변호사님이 아주 신박하게 해석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84조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의 안정을 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설령 뭐 선거 전에 지속되었던 재판이라도 멈추는 게 당연하다. 그런 반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저 허영 교수님 칼럼 최근에 그 좀 사설 보니까 그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거의된 때 또는 대통령의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보궐선거 규정의 그 보궐선거의 사유 중에 하나가 판결 기타의 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어찌 보면 뭐 그 새로운 소추라는 것을 기소의 범위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도 거기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판결로서 자격이 그러니까 지위가 상실될 것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뭐 그것도 참 뭐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좀 명문 규정의 어떤 해석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이제 스탠스, 뭐 공적인 관계로 대등한 뭐 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반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는 있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고 친다면 저는 반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자신이 목표하는 어떠한 대권이라든지 여기까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로 된다 손 치더라도 가망이 없어요. 국민들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2번 연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슨 공정과 상식을 볼 수 있겠어요. 이미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망쳐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라면 뭐 당대표가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좀 전에 제가 방송 중에 그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뉴스를 속보를 보니까 이제 30%로 아마 반영 비율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집단 지도 체제는 안 가고 지금 현행대로 단일 지도 체제로 가고 또 그 뭐 1년 6개월 전에 사퇴 규정은 지금 개정하지는 않겠다라고 결정이 났더라고요. 네. 자, 우리 문정영 부대변인은 예.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하는 상황이 오면 민심은 지지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민심을 택할 거냐 결국 그 대통령실을 택할 거냐 이런 이제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는데 예. 이때도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라는 논리로 돌파할 수가 있나요? 이걸? 지금 딱 그 질문이 이제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딱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재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뭐 7월 전대에 나오시는 것은 이제 상수라고 보고 왜냐하면 페북을 주말에 3일 연속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정치적으로는 어떤 그 충분히 의지가 보이신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대에 나오시면서 저는 곧바로 아마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분 아니십니까?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경험이 짧다고 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진 선거긴 하지만 선거를 한번 총괄하신 분이고 그래도 이제 뭐 비례대표나 일부 원외위원장들 지금 약간 이제 세력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반윤, 친윤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어젠다인 보수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우리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또 지금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또 반윤 친윤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 될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약간 지금 쉬시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는 앞으로 새롭게 정의가 좀 돼야 되고 자꾸 반윤 친윤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또 도덕적 흠결이 없고 국민의 눈치를 계속 살피는 이런 한동훈만의 새로운 정치가 지금 사실 보수당 내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앞으로 대선이 힘들겠지. 영남 쪽이 지지가 얻지 못하면 난 대선이 힘들겠지. 이런 식의 정치 행보를 보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조금만 반론하고 싶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도덕적 흠결이 없다라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네. 고발사주 의혹에서 비밀번호 24자리 풀지 않아서 끝내 네, 예, 의혹이 그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 그 이제 헌법 84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판검사들의 결정으로 중단시켜버리는 일종의 사법 독재에 대한 위험을 헌법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검사 대통령 우리가 겪어볼 만큼 겪어보고 있고 도대체가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게 지지율 21% 최저치를 찍은 겁니다. 그 와중에 검사 출신 한동훈 위원장이 또 사법 독재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이런 주장을 한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반론 안 하실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댓글 읽어드리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카드밖에 없는 국민의힘 참 노답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국민의힘 누가 나서도 지금의 난국을 풀지 못한다. 이걸 풀 수 있는 곳은 용산뿐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이제 한동훈이 등장할 때가 되었나 보다. 한동훈은 이재명만 때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때려야 표를 받는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불가근 불가능과는 거리가 보네요. 한동훈은 절대 황교안의 길을 그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그러니까 그 말 같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곳은 용산뿐이다. 한동훈 국힘 누가 나서도 지금의 난국을 풀지 못한다.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뜻 같습니다.